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16일 수요일 저녁 8시 38분입니다. 전쟁 이슈가 매일매일 급등락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루는 급락, 하루는 급등, 그죠? 근데 이게 뭐 제각각 그러는 게 아니고 일관적으로 전 세계가, 전 종목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종목이 전 세계가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아시아장까지는 일단 다 같이 급등을 했죠. 이틀 전인가는 급락했다가 오늘은 다 같이 급등하고, 이게 이 세계 증시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고 코스피 좁은 지수 내, 이 좁은 시장 내에서 측면에서 봐도, 그런 측면에서 봐도 그렇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의 상승 종목 수는 역대급이었거든요. 코스피가 뭐 828 종목, 코스닥이 1357 종목 상승했으니까 뭐 역대급으로 많은 상승 종목 수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이제 세상이 좋아져서 이렇게 오르는 거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이런 움직임들이 별로 안 좋은 별로 안 좋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수 있어요. 이게 시장이 정상적인 상황이면 어떻겠어요? 심리가 차분하고 사람들이 이성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논리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어떻게 전 세계 증시가 다 같이 오르고 다 같이 떨어지고, 어떻게 전 종목이 다 오르고 전 종목이 다 떨어지고 이렇겠냐고요. 이거 결국 이성적인 모습은 아니죠.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난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어떤 작은 이슈, 어떤 뭐 감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날카로워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아무튼 정상은 아니라는 뭐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시장이 정상적이진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어떤 뭐 신호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저런 그 자그마한 이슈 하나하나에 일일이 우리가 반응해 줄 수는 없고, 그거에 반응해 주기도 어쨌든 이런 이슈에 일일이 신경 쓰면서 움직이는 건 좀 비효율적일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시장이 급등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딱 어딘가 중심을 지키면서 기다려야 될 거예요. 중심을 지키면서 우리의 기준을 갖고 뭐 행동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의 기준을 갖고 시장을 바라봐야 될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금 기준이 뭐냐? 긴축 흐름, 미국의 긴축, 긴축 우려, 그죠? 긴축 우려, 인플레 우려가 가장 큰 중심적인 이슈인 거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전쟁에 덮여갖고 약간 이게 이제 뒤로 물러났습니다. 주인공 자리를 내줬는데, 근데 아마 오늘 밤에 다시 주인공 자리를 찾아올 것 같긴 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아무튼 지금 시장에서 또 중요한 본질적인 건 어쨌든 주식시장이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아직 이거 극복하지 않았다는 게 이슈입니다. 기본적인 본질 그리고 기술적인 본질, 요거 두 가지 잊지 않으시고 요거를 갖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밤에서 무슨 일이 있는데 이 다시 인플레 우려, 긴축 우려가 주목받을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 FOMC 의사록 공개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맞죠? 오늘 맞아요. 오늘 수요일 밤. 한국 시간으로는 뭐 목요일 새벽 몇 시쯤이 될 텐데, 하여튼 FOMC 의사록 공개가 어디 갔냐? 하여튼 FOMC 의사록 공개가 오늘 밤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죠. 1월달 FOMC에서 위원들이 뭐라고 했나, 그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중요한 게 아무튼 뭐죠? 긴축이죠. 긴축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 위원들이 뭐라 했는지 그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당연히 이거에 집중이 되겠죠. 이거에 집중된다는 이야기는 뭐다? 다시 시장의 관심이 특별한 일 없으면 전쟁에서 인플레로 쏠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밤에 뭐 다른 경제지표 이런 건 뭐 특별히 발표되는 건 없고, 뭐 있긴 있는데 특별히 뭐 서프라이즈가 나오거나 쇼크가 나오거나 하지만 않으면 시장에 별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건데, 그래도 뭐 지켜는 보자고요. 왜냐면 이 지난번에 리테일 세일즈 지표가 그냥 예상치 부합할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쇼크 나왔거든요. 마이너스 나와가지고 이것도 긴축 우려가 심하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수치가 되었었죠. 이번에는 그냥 정상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에도 갑자기 쇼크하거나 서프라이즈 하면은 좀 시장에 충격을 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슈가 있다라는 거 알고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아무튼간
오늘 밤에도 물론 이제 바이든하고 푸틴이 싸우면서 티격태격하면서 막 말싸움을 하면서 시장이 또 들쭉날쭉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거는 우리의 예상 밖이죠. 예, 그건 일종의 천재지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전쟁 이슈는 일단 잊고 오늘 밤에 FOMC 회의가 오늘 밤에 FOMC 의사록 공개가 있다 요것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차피 전쟁 이슈는 우리가 예측할래야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푸틴 마음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건 그냥 쿨하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갑시다. 뭐 무시라고 하기까지는 좀 뭐라고요. 네. 하여튼 그런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나오고 나서 이제 대응을 하자고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해서 답이 안 나오는 거는 빨리빨리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밤에 이슈가 그런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뉴스 보다 보니까 안 그래도 뭐 요즘 이런 내용이 연합 인포맥스 뭐 1등 게시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많이 본 뉴스 1, 2, 3등 중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다들 뭐 긴급 인상에 관련돼서 다들 고민을 되게 많이 했긴 했었나 봐요. 저는 사실 긴급 인상 FOMC 정례 회의 말고 다른 비공식 회의를 열어가지고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저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낮고 그럴 수 없다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거 사실 별로 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긴급 회의를 열어서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긴 봤나 봐요. 제가 이거 왜 긴급 회의 열어가지고 금리 인상 없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파월의장 아저씨가 지금까지 한 꼬라지를 보면 그래요. 파월의장 아저씨 정말 대단한 아저씨거든요. 지금까지 단어 하나 실수한 적 없고 그러니까 말실수 단어 하나 한 적 없다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연준이 안 그래도 인플레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좀 숨이 턱끝까지 찬 상태거든요. 연준 입장에서는요. 숨이 턱끝까지 찬 상태라 상당히 긴축 마려운 상황인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갑자기 이제 얘네가 긴급 회의까지 열어서 긴급적으로 갑자기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던져지는 메시지가 뭐겠냐고요. 야, 연준 저것들 제법 몸이 달았구나. 진짜 인플레를 심각하게 보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긴급 깜짝 금리 인상 이런 거 해버리면 오히려 긴축 우려를 못 잡을 가능성이 생긴다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이 긴급 금리 인상은 제 생각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르죠. 갑자기 기름값이 진짜 전쟁이 나가지고 기름값이 120달러, 150달러 이틀 3일 만에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긴급 금리 인상 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그렇게 극단적인 어떤 시장의 급변이 있지 않으면 금리 인상 중간에 긴급 회의를 열어서 깜짝 금리 인상한다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낮은 가능성으로 일단 보고 있어요. 요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하여튼 뉴스 보다 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서 이거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아무튼 요즘에 이런 관점들도 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금리를 올려버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제가 봤을 땐 작년 여름쯤에부터 이미 슬슬 미국 기준금리 인상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버텼죠. 이때 금리 인상 안 하고 버티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한 번에 몰아서 지금 확 금리 인상해야 되는 수가 있다. 지금 보니까 시장이 대부분 이제 이런 가능성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나 봐요. 대부분 그래서 뉴스 보니까 금리 인상 뒷북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오늘 밤 현재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상황들을 보면요. 2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 현재 1.55 정도, 1.56 정도에서 일단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버벅거리는 거 보니까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 한 7번 정도 인상을 7번에서 좀 급격한 사람은 8번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오늘 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그 정도 보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 3개월물 금리 같은 경우를 지금 살펴보면은 0.411이거든요. 이게 0.5를 아직 넘진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0.25 올리는 거는 분명한데 아직 시장도 0.5% 금리 인상까지는 아직 확신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채권 금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3월 달에 반드시 금리 인상하긴 하는데 지금 애매하게 그 가능성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0.5% 금리 인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싶으니까
예, 근데 아직 자신은 없거든요. 보니까 시장이. 그래서 0.5% 터치는 못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든다라는 거. 3월 달에 분명 인상이긴 인상인데 0.5로 올릴까 0.25로 올릴까 여전히 아직까지 시장 참가자들의 고민이 많다라는 모습을 일단 여기서 볼 수는 있어요. 현재 시장의 관점이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물론 이 10년물 국채금리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죠? 10년물 국채금리는 한참 아직도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2년물하고 뭐 3개월물 이런 건 단기 금리니까 당장 올해, 당장 3월 달에 어떤 금리 인상, 기준금리 인상 전망을 반영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데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직까지 더 위쪽으로 지금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2% 돌파한 차에서 지금 매물 소화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이죠. 아무튼 그 FOMC 회의가 결과적으로 되어야지 결과적으로 이제 3월 15일인가 그렇더라고요. FOMC 일정이 오늘 2월 16일이죠. 그러니까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그 어떤 시장의 이슈가 좀 부재한 상황이긴 해요. 참 그죠? 한 달이나 남았어요. 한 달 동안 지금 중요한 이슈 어떤 시장을 이끌어갈 중요한 이슈가 지금 사실 잘 보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전쟁에 주목받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이 한 달 동안에 뭔가 시장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 시장을 움직일 만한 재료가 지금 전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긴 들더라고요. 하여튼 이 기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무려 한 달 가까이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일부 투자자들이 뭐 긴급 금리 인상을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저는 긴급 금리 인상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뭐 전반적으로 본질이 뭐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렸고, 그럼 오늘 밤 미국 주식시장, 뭐 오늘 밤 유럽, 뭐 오늘 한국 뭘 봐야 되냐. 그죠? 그냥 뭐 똑같이 평상시 같이 이제 뭐 지지와 저항이나 체크하면서 시간 보내면 되겠죠. S&P, 나스닥, S&P는 보시면 일단 가운데 자리 애매하게 있으니까 박스권 딱 한가운데 멈춰져 있으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에서 뭔가 오늘 밤에는 제 생각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스닥은 이제 다시 어떤 저항 부근에 왔으니까 그죠? 14,700 부근에 또 다시 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또 그죠? 해볼 수 있는 기회가 가까이 오는 게 아닌가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항이니까 그죠? 물론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기준들은 아무튼 그냥 편의상 말씀드리는 그런 기준들이에요. 가만히 이렇게 확대를 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요. 사실 14,700이 뭐 물론 14,700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만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지지와 저항들을 잡을 수 있어요. 글쎄요, 조금 더 의미 있는 14,700은 사실 약간 좀 헤어진 하도 많이 지지되고 붕괴가 됐던 자리이기 때문에 약간 좀 중요한 저항으로서 의미는 조금 사실 지금으로선 사실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이 되긴 되고요. 조금 더 엄밀히 따지자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지지와 저항을 잡자면 이런 자리들 지난 4거래일 동안 여기 봉 4개 쭈르시 세워놓은 자리 있죠. 여기 2월 3일, 4일, 7일, 8일 이렇게 세워놨던 이 4거래일 동안에 저점 부근 그리고 4거래일 동안에 고점 부근 여기가 지금 이제 그나마 좀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어쨌든 뭐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 직접 샀다 팔았다 하실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저항 세팅해 놓고 자세히 보시면 되겠고 저는 아무튼 보편적인 기준만 일단은 제시를 해 드릴게요. 14,700이란 자리 잘 보자고요. 이런 점들을 살펴봤고 전쟁 우려 뭐 어쨌든 조금 완화되니까 뭐 다시 유로화 강세 나오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뭐 딱히 뭐 지금 특별히 뭐 제가 점검할 만한 건 없을 것 같고 참 국제유가 관련돼서는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국제유가 같은 경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움직임이 이게 이제 오버슈팅이 제 생각엔 그래요. 지금 뭐 어제 장대 음봉이 나오긴 나왔지만 이거 그 흠집도 안 났거든요. 차트에 흠집도 안 난 거예요. 어제 음봉이 나왔다라고 해서 야 이거 뭐 그 뭐야 95달러 100달러를 앞두고 나온 장대 음봉이니까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는 음봉은 그럴 음봉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는요. 아직 중요한 자리들 붕괴시키지도 않았고 심지어 5일선도 한번 제대로 깬 적이 없어요. 5일선 턱걸이 정도 어제 했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제유가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설프게 어제와 같은 특히 전쟁 이슈 완화라는 재료로 이렇게 국제유가가 급락을 해버리면 이거 오히려 상승이 더 자극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대략적으로 국제유가가 요런 각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점과 저점 연결한 기울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어쨌든 대충 줄이 잘 안 꺼져가지고 제가 지금 마우스로 하고 있는데 줄이 잘 안 꺼져서 그런데 대략적으로 요런 기울기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 기울기가 한번 팍 가팔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림판에 그리겠습니다. 이게 차트에 그림 잘 안 그려지네요. 하여튼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유가가 그 저점과 저점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보시면 어떤 기울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오버슈팅을 나와야 이게 이 상승세가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아마 이렇게 지금 이 기울기였죠. 이 기울기에서 이 기울기로 아마 제 생각에 한 번 더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뭐 일단 저의 짐작이긴 해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짐작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유가 같은 경우 이거는 숏 잡으시면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어요. 아직까지 뭐 싼 고점이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삼산 이런 게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오버슈팅 그죠? 제가 왜 지금 오버슈팅이 나와야 추세가 꺾일 수 있다라 이야기하냐면 모든 이 시세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투매에서 시작해갖고 오버슈팅에서 끝나잖아요. 극적인 순간이 나와야 이게 추세가 반전이 된다고요. 근데 아직 국제유가는 차분하거든요. 아직 극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이래서 여기서 상승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면 극을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움직임일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땐 국제유가는 이 극을 아직까지 극을 본 건 아니다. 근데 뭐 지금 보니까 지금 어설프죠. 95달러 뭐 이 정도 상황이죠. 아마 제 생각에 라운드 넘버를 결국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라운드 넘버 그죠? 동그라미 2개 달린 이런 라운드 넘버를 결국 최소한 라운드 넘버를 봐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인플레 우려 계속될 수 있다. 국제유가 이거 심각해 보인다. 인플레 우려 계속될 수 있다. 또 그리고 뭐예요? 또 그리고 전쟁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거 아니죠. 지금 뭐 푸틴이 러시아군 일부 철수했다고 하는데 확인되지도 않았고 또 그렇다고 그죠? 푸틴이 갑자기 전 병력을 다 뺀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아무튼 여전히 그 주요 병력이라든가 이런 건 여전히 우크라이나 국경에 있고 갈등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가가 쉽게 빠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전쟁 우려는 계속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전쟁 우려가 어제 그 뉴스로 인해서 약간 누그러들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사실 어제 나온 그 일부 병력이 철수했다란 그것도 약간 좀 어거진 것 같아요. 약간 그것도 전쟁 우려가 약간 줄어들었는데 생각보다 시장은 굉장히 좀 오버해서 좀 반응한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좀 오버해서 이런 반응하는 게 결과적으로 어떤 슈팅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유가 같은 거 어제 조정 나와서 자칫하면 이제 슈팅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조정이요. 그러니까 이런 조정이 없이 짜불짜불하다 바로 슈팅 이어지긴 솔직히 좀 힘든 면이 있어요. 반동을 주면은 더 높게 튀어 올라갈 수 있죠. 점프할 때 생각해 보시면요. 오히려 어제 같은 그런 전쟁 우려 약간 완화 이런 소식이 이런 유가나 이런 거에 어떤 뭐라고 할까 그죠? 반동을 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조심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이야기 유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아무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뭐 해결된 거 없어요. 그죠? 해결된 거 없으니까 긴축 우려 계속 지속되고 있고 FOMC 회의는 한 달이나 남았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은 뭐 하락 추세 극복할 만한 재료는 일단 없어 보여요. 그죠? 전쟁 우려 지속되고 있고 전쟁 우려가 조금 줄어들었지 뭐 그런 상황이니까 어쨌든 뭐 하락 추세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 갖고 저항에 오면은 뭘 하셔야 되겠죠. 요 정도 이야기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빅스 같은 것도 한 번씩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그죠? 여기 어디서 지금 어쨌든 UVXY의 시간이에요. 아직까지 UVXY의 시간이에요. 지금은 이제 UVXY 조정 구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여기서 더 갈지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이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오늘 밤에 이렇게 멈추고 내일도 멈추고 모레도 멈추고 해서 여기 어딘가에서 2, 3거래일 동안 버텨주면
그러면 또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다시 UVX가 다음 주나 탄력적으로 또 움직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지켜보자고요. 미국장 만기주죠, 지금요. 지금 만기주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만기주니까 전반적으로 프리미엄을 막 당장 오늘 밤에 막 살려주고 이럴 것 같지는 일단 않아 보여요. 하여튼 이번 주에 옵션 프리미엄 죽이는 게 자연스러운 주인데 지금 수, 목, 금 이제 미국은 3거래일 남았는데 여기서 잘 버티는지 빅스가 죽지 않고 잘 버티는지 여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했고, 한국 증시 오늘 하여튼 굉장히 강했는데요. 기계적으로는 365가 다시 돌파 한착됐으니까 다시 종가상으로 넘어섰으니까 숏포지션 지금 잡고 있는 거 물량 줄이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은데, 아무튼 한국장도 지금 보시면 일단 기준이 하나 더 생기긴 했죠. 2월 10일 날 370이라는 자리가 어떤 저항 부근이구나라는 그런 신호를 일단 주긴 줬죠. 여기 어딘가 일단 저항이 하나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뭐 365, 370, 370짜리도 일단 저항긴 저항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원칙적으로는 365를 가지고 매매 기준으로 잡으셨던 분들은 이제 여기서 비중 축소하는, 숏 비중 축소하는 게 맞겠지만은, 아무튼 그죠? 뭐 저는 일단 원칙적으로 그냥 전 그냥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볼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 365를 갖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이 이것도 여기 있는 기준 잘 찾아보면 더 많아요. 370이 사실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기준이 이제 있으니까, 예전엔 370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기준이 있는 거니까, 뭐 솔직히 이런 370짜리 부근이나 뭐 이런 자리들까지는 아무튼 뭐 숏 포지션 버텨보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아무튼 뭐 그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판단할 부분입니다. 365 기준으로 명확하게 나는 365를 기준으로 한다 하시는 분들은 명확하게 손절을 하세요. 근데 이제 솔직히 그렇게 손절하기는 뭐 제 생각에 지금은 조금 아까울 것 같긴 하다. 370까지는 버텨볼 수 있다. 왜냐? 하락 추세가 워낙 건전히 잘 진행되고 있고, 긴축 우려, 뭐 전쟁 우려 이런 것들 일단 지속되고 있긴 하니까요. 그러니까 370 부근까지는 버텨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 들긴 들어요. 아무튼 뭐 판단은 스스로, 제가 여러분들 계좌 돈 책임지는 거 아니니까 그런 기준은 스스로 하여튼 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아무튼 하락 추세인데 오늘 뭐 신나게 올라오긴 했는데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것도 뭐 이렇게 올라와 갖고는 지금 그다지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당장 얘는 1300짜리가 일단 무거운 저항이 됐죠. 근데 지금 1300이란 자리도 이게 코스닥 지수에서 사실 그다지 지금 의미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더군다나 전저점도 붕괴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급하게 올라오는 상황이라 뭐 별로 그렇게 뭐 오늘 5%가 오른다라고 해도 그다지 뭐 신뢰도가 들거나 일단 뭐 그러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일단은 뭐 반등이 오늘 강하게 올라왔으니까 그래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너무 뭐 어쨌든 급하게 접근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 오늘 아침에도 드렸죠. 천천히 어딘가에 뭐 저항이 또 누적되는 모습이 보이거나, 이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코스피가 반등하고 여기 1월 말부터 반등했을 때 있잖아요. 지난번에 반등할 때는 이제 눈에 띄는 어떤 기준점이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점들이 생겼잖아요.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는 370, 뭐 코스닥은 뭐 여기 1300짜리 이런 자리, 코스닥 150 지수입니다. 이거 코스닥 150 현물 기준으로 1300짜리 이런 자리들이 이제 명확하게 기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조금 뭔가 계좌를 움직이는데 다양한 기준들이 더 생긴 거니까 좀 움직이기 편해졌죠.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히 다른 이야기 드릴 만한 건 없는 것 같고, 그죠? 결과적으로 하여튼 미국 싸움을 다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전저점 지킬 거냐, 이거 붕괴시킬 거냐, 박스권으로 가면서 지금 고민 중이니까 전 세계도 지금 대부분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잘해야 위로 넘어가는 거고, 여기서 잘해야 아래로 붕괴시키는 거니까 여기 내에서 뭐 지들이 아무리 뭐라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장이 어떻게 되나 오늘 밤에 잘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그 이제 풋옵션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죠? 너무나 하여튼 좋긴 합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어쨌든 간 뭔가 좀 그 계속 불안한 심리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풋옵션들이 이렇게 잘
이평선들 옆으로 모인 거의 의미가 뭐겠어요? 힘이 누적됐다라는 이야기겠죠. 예. 그 시간 가치가 있는 상품이 옵션인데 이 시간 가치가 있는 옵션이 이렇게 죽지 않고 잘 버틴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풋 옵션들이 저렇게 이평선들이 잘 모아져 있고 에너지가 이렇게 누적돼 있다는 거는 잠재적인 시장의 위협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안에 가스통이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스통 집에 들여놓으면 안 되겠죠. 근데 이미 집안 마루 한복판에 거대한 가스통이 압력이 빵빵하게 차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는 꼴이에요. 뭐 그런 건 변동성 지수를 보면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변동성 지수 같은 것도 보면 미국이건 한국이건 다 똑같아요. 지금 변동성 지수들이 지금 대부분 정배열 전환 직전이에요. 정배열 전환 직전이고 어쨌든 잘 가고 있다. 예. 변동성이 계속 이 한 번의 힘을 빵 터트려야죠. 그죠? 이렇게 작년 3월처럼 한 번의 힘을 작년이 아니지. 재작년 3월처럼 힘을 한 번에 빵 터트려야 하방 에너지가 하락할 수 있는 시장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한 번에 다 날아가는 건데 지금 보시면 하방 에너지가 조금 터지다가 회복하고 조금 터지다가 회복되고 조금 터지다 회복되고 터지다 회복되고 그죠? 힘 관리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이거 하방에 대한 목표치가 자꾸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장에 그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뭐 집안에 가스통이 큰 게 들어와 있고 압력이 자꾸 빠지지 않고 자꾸 강해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여튼 그죠? 차라리 시장이 안정적일 거였으면 이번 전쟁 이슈로 해서 시원하게 대폭락하고 시원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하면 마음 편했을 텐데 이번 전쟁 이슈로 해가지고 전쟁 이슈가 완화됐다라고 하면서 지금 하락 에너지가 또다시 충전되고 있는 이런 꼬라지거든요. 사실 보면은. 그래서 시장이 어쨌든 별로 그렇게 뭐 힘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더 반등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흐름이 좀 그래요. 이거 빅스를 봐도 그렇죠. S&P 지수를 추종하는 이 빅스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그죠. S&P도 뭐 거의 작년 4월쯤부터 해서 이거 바닥 나온 거예요. 거의 작년 4월부터 어떤 하반 경직성 보이더니 이 정배열이죠, 정배열. 예. 미국 가정집에도 이제 가스통이 이제 큰 게 들어와 갖고 압력이 자꾸 쌓여가지고 이제 큰일 날라고 하고 있는 뭐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힘을 한 번에 가스가 누적되면 안 되고 한 번에 빵 터트려줘야 차라리 안전한 건데 안 터지고 좀 계속 압력만 누적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요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하여튼 천천히 대응하자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3월 FOMC까지 한 달 남은 상황이고 그 사이에 이슈들이 변변찮은 게 없어요. 아무튼 뭐 오늘 밤에 FOMC 의사록 공개되는 거 뭐 그런 내용이나 좀 잘 쳐다보자고요. 오늘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